내가 낳은 아기라고 안 돼. 제발 우리 아기만큼은 데려가지 말아줘. 이 집 핏줄은 우리가 키워. 산후조리원 침대에서 남편이 저를 밀쳐 넘어뜨렸고 아기를 빼앗아 데리고 나갔습니다. 26시간 전 아들을 품에 안았던 그 따스함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저는 서울 노원구 도봉도서관에서 무기계약직 사서로 일하는 박연서 36살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새벽 4시 45분 해담산후조리원 307호 형광등 불빛 아래 아들 하람이를 처음 품에 안았습니다. 체중 3.2kg 빨간 팔찌엔 제 이름과 출산 일시가 인쇄돼 있었어요. 손가락이 작았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어요. 아기를 내려다보며 눈물이 났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새벽 근무 간호사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이름표엔 송아람이라 적혀 있었어요. 산모님, 아기 잠깐 검사실 다녀올게요. 팔찌 바코드를 스캔하더니 유모차에 하람이를 뉘었습니다. 바퀴 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어요.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회음부가 쓰라렸고 손목엔 링거 바늘 자국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잠깐만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 황금자가 서 있었어요. 뒤엔 낯선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롱패딩을 입었고 긴 생머리를 뒤로 넘긴 여자였어요. 3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새벽인데요. 제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아. 할 말 있어. 목소리가 낮았어요. 교회 권사님들 앞에서 쓰던 온화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불 끝을 움켜쥐었어요. 저 사람은 누구세요? 시어머니가 턱으로 옆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윤석이 사업 파트너야. 서민정. 서민정이라는 여자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서 씨. 오래 기다렸어요. 말투가 차가웠어요. 제 이름을 부를 때 님도 씨도 아닌 평음으로 끝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찾으려 손을 뻗었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있어야 할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핸드폰 어디 갔어요?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제 손가락을 강제로 지문 인식에 대더니 뭔가를 터치했습니다. 은행 앱이 열렸고 공동인증서 로그아웃 화면이 떴어요. 이제 내 명의로 뭘 할 수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목을 붙잡으려 했어요. 무슨 짓이세요? 그게 제 돈인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유모차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민정이 문을 열었고 송아람 간호사가 하람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검사 끝났어요, 산모님. 송아람이 제게 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간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송아람은 아기를 서민정에게 건넸어요. 서민정이 하람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가볍네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하람이 내려놔요. 내 아기라고. 서민정이 아기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연서 씨, 계약 기억하죠? 이 아이는 처음부터 우리 핏줄이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이 집 핏줄은 우리가 키워. 내가 10달 빌려준 거야. 저는 침대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최윤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윤석아,
이게 뭐야?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서민정이 유모차를 밀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민정 앞을 막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비켜, 연서야.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더 셌어요. 남편이 저를 침대 쪽으로 밀쳐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짚고 주저앉았어요. 서민정이 유모차를 밀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라 나가며 한마디 던졌어요. 교회 장로님이 다 처리해 주신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더듬었어요. 화면엔 공동인증서 로그아웃 문구만 떠 있었습니다. 은행 앱을 눌러봤지만 제 인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 이름 옆에 저장된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끝. 보험금은 안전하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어요. 하람이의 울음소리가 복도 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광등만 희끗하게 저를 내려다봤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5시 10분. 제 품에 있던 아기는 20분 만에 사라졌어요. 저는 무릎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남편이라고 저장된 이름 아래 공동인증서 로그아웃이라는 단어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숨쉬듯 당한 거짓말들 이제 증명해야 한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또렷했어요. 저는 휴대폰 녹음 앱을 켰습니다. 남편이 문 밖에서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어요. 계약서 원본은 내가 금고에 넣어뒀어. 걱정 마. 녹음 버튼이 빨갛게 켜졌습니다. 저는 소매 끝을 말아쥐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편은 정말 이 모든 걸 계획한 걸까요? 그 이유를 저는 집에 돌아가며 알게 됐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제 통장 잔액은 0원이었어요. 남편은 내가 동의한 근저당이라며 비웃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오후 2시 해담산후 조리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켰어요. 은행 앱은 여전히 공동인증서 로그아웃 상태였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공동인증서 재발급 부탁드립니다. 상담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영업점에 방문해 주세요. 본인 확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그대로 있었어요. 지갑 안 통장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요금을 계산하고 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현관문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 4자리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빨간불이 켜졌어요. 잘못 눌렀나? 다시 천천히 눌렀습니다. 삐삐삐 또 빨간불. 손가락이 떨렸어요. 3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화면에 비밀번호 오류 횟수 초과라는 문구가 떴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끊어졌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바뀌었어요? 읽음 표시만 떴고 답은 없었습니다. 옆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2002호에 사는 김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서 씨,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저희 집 비밀번호가 안 열려요. 혹시 열쇠 있으세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는데요. 남편분이 며칠 전에 열쇠 다 회수하셨어요.
비상용도 가져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계단참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다시 켰어요. 로그인이 안 됐지만 간편 조회 기능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예금 잔액 0원. 입이 바짝 말랐어요. 17일 새벽까지만 해도 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출산 전 모아둔 돈이었어요. 손가락으로 거래 내역을 눌렀지만 상세 내역은 인증 없이 볼 수 없었어요. 다른 은행 앱도 같았습니다. 모든 계좌가 0원이었어요. 신용카드 앱을 켰습니다. 사용 정지 상태로 표시됐어요. 체크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연결됐어요. 뭐야?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윤석 씨, 내 돈 어디 갔어요? 통장이 0원이에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동의한 거잖아.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 받은 거.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런 거 동의한 적 없어요. 작년 9월에 사인했잖아. 위임장. 그거 포괄동의야.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위임장은 은행 업무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포괄이란 뜻이야, 멍청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며 손을 떨었어요. 9월. 남편이 은행에 같이 가기 귀찮으니까 위임장만 써달라고 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형광펜으로 여기만 표시된 종이에 사인했어요.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참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어요. 2025년 3월 18일 오후 2시 30분. 현관 비밀번호 변경 확인. 통장 잔액 0원. 카드 사용 정지. 남편 통화 내용 근저당 설정. 포괄 위임 주장. 적다 보니 숨이 차올랐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 지금은 기록해야 한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어요. 지갑에 남은 현금은 10,000원짜리 2장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노원구청 앞에 내렸어요. 민원실로 들어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15분을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왔고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부탁드려요. 저희 집 주소요. 신분증 주세요. 직원이 신분증을 받아 스캔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타타탁 울렸어요. 잠시 후 A사 용지 3장이 프린터에서 나왔습니다. 직원이 종이를 건넸어요. 1,000원입니다. 저는 1,000원을 내고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민원실 의자에 앉아 첫 장을 펼쳤어요. 을구 항목에 근저당권 설정이 찍혀 있었습니다. 채권 최고액 4천만 원. 설정 일자는 2025년 3월 16일. 제가 출산한 바로 전날이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채무자 이름 박연서. 제 이름이었습니다. 채권자 서민정. 그 여자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어떻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탈취한 후 전자문서로 모든 걸 처리한 거였어요. 제 동의 없이 제 지문 인식 하나로 민원실을 나와 통신사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어요. 공동인증서 접속 기록 출력해 주세요. 본인 확인 후 가능합니다. 신분증이랑 휴대폰 본인 인증 부탁드려요. 신분증을 건넸고 본인 인증을 마쳤습니다. 10분 후 접속 기록이 출력됐어요. 2025년 3월 16일 오전 11시 40분. IP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산후조리원이 아닌 강남구 논현동 서민정 피트니스 센터 주소였어요.
저는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노원역으로 갔어요. 지하상가에 찜질방이 있었습니다. 입장료 8,000원을 내고 들어갔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찜질방 구석에 몸을 뉘었습니다. 천장에 나무 무늬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옆자리에서 누군가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숨쉬듯 당한 거짓말들, 이제 내가 증명한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하람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빨간 팔찌를 찬 작은 손, 가느다란 숨소리. 그 체온을 다시 느끼고 싶었어요. 다음 날 오전 찜질방을 나와 무료 법률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노원구청 2층에 있었어요. 상담실 문을 열자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낀 얼굴이 건조해 보였어요. 앉으세요. 남자가 손짓했습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한태호 변호사, 공익법률센터. 저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등기부등본과 접속 기록을 꺼냈습니다. 차례로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남편이 제 공동인증서를 탈취해서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제 동의 없이요. 한태호 변호사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빛이 서류를 훑었어요. 펜을 들어 밑줄을 그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싸우세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더 필요한 기록이 뭔가요? 출입 기록, 통화 녹음, 문자 백업, 그리고 조리원에서 아기를 데려간 증거요. 한태호가 체크리스트를 건넸어요. 10가지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확인할게요. 기록으로 남길게요. 한태호가 처음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상담소를 나와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어요. 증거 목록 1, 조리원 출입카드 로그 2, 복도 CCTV 3, 남편 문자 백업 4, 시어머니 음성 메시지. 적고 나니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수첩을 닫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람이를 다시 품에 안기 위해서는 이 작은 돌멩이들을 하나씩 주워 모아야 했습니다. 조리원 야간 간호사 송아람의 이름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혔어요. 그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저는 조리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한태호 변호사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싸우라고 했어요. 저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19일 오전 10시 해담산후 조리원 현관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프런트 직원이 보였어요.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307호 박연서입니다. 출입 기록 열람 부탁드려요. 프런트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출입 기록이요? 그건 원장님 허가가 필요한데요. 제가 입소한 기간의 제 방 출입 기록이요. 개인정보라서 본인은 확인 가능하지 않나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통화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 후 A사 용지 한 장이 출력됐습니다. 직원이 종이를 건넸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3월 17일 새벽 3시 12분. 미등록 방문자 출입. 307호.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제가 하람이를 처음 아는 건 4시 45분. 그 전에 누군가 제 방에 들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요. 출입 기록을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프런트를 나와 복도로 향했어요. 306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옆방 307호에 있었던 박연서라고 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연서 씨. 저 최지영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17일 새벽에 제 방 앞 복도 CCTV 영상 있으세요? 제가 그때 아기를 잃어버렸거든요. 최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기를 잃어버렸다고요? 네. 누군가 제 아기를 데려갔어요. 혹시 복도에서 본 거 있으세요? 최지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 그날 밤에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잠 못 자고 복도 나왔었어요. 그때 휴대폰으로 복도 찍어뒀는데 휴대폰 갤러리를 넘기며 영상 하나를 찾았습니다.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복도에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롱패딩, 긴 생머리, 서민정이었어요. 이 영상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번호 주세요. 휴대폰 번호를 불러줬고 최지영이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감사합니다, 지영 씨.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306호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영상이 제대로 전송됐는지 재생해 봤습니다. 서민정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유모차 손잡이를 잡은 손에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조리원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노원역에서 내려 찜질방으로 돌아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증거 목록 1, 출입 기록 오전 3시 12분 미등록 출입 2, 복도 영상 서민정 뒷모습 3, 등기부등본 근저당 설정 2025년 3월 16일 4. 공동인증서 접속 기록 논현동 IP 적다 보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태호 변호사가 말했던 체크리스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남은 항목은 통화 녹음과 문자 백업이었어요. 휴대폰을 켜고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찾았어요. 2025년 3월 16일 오후 8시. 남편이 보낸 문자. 계약 끝. 보험금은 안전하게.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음성 메시지도 찾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연서야, 교회 장로님이 다 처리해 주신다. 걱정 말고 조용히 있어.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음성 파일을 저장했어요.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찜질방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희끗하게 빛났습니다. 옆자리에서 누군가 코를 골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통화 녹음이다. 새벽 2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녹음 앱을 실행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남편이 받았어요. 뭐야 새벽에.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윤석 씨, 그 위임장은 은행 업무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포괄이란 뜻이야, 멍청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녹음 버튼이 빨갛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근저당 설정한 거 제가 동의한 적 없어요. 동의했잖아. 작년 9월에 사인했어. 그게 다야. 하람이는요? 제 아들인데 왜 서민정 씨가 데려간 거예요? 남편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애초에 내 아들이 아니야. 계약이었다고. 넌 그냥 빌려준 거야. 계약이요? 그래. 내가 애 낳아주면 우린 빚 갚고 서민정은 아이 갖고 윈윈이지. 목소리가 태연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럼 보험금은요? 그건 내가 받아. 내 명의로 든 보험이니까. 걱정 마, 잘 썼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녹음 파일을 저장하며 손이 떨렸어요. 화면에 녹음 완료 3분 45초라고 떴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이제 충분하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찜질방을 나와 한태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노원구청 2층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태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연서 씨, 어서 오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출입 기록, 복도 영상, 등기부 등본, 접속 기록, 문자 스크린샷, 음성 파일, 통화 녹음. 차례로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태호가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펜을 들어 메모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소송 준비합니다. 친권 회복, 재산 반환, 위자료 청구. 3가지 동시 진행이요. 한태호가 체크리스트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언론에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조리원 출입관리 허점, 공동인증서 탈취, 계약 결혼 사기. 이건 단순 가정 문제가 아니에요. 언론이요? 네. 제가 아는 탐사 PD가 있어요. 도현주 PD. 이런 사건 전문이죠. 한태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도현주, KBS 탐사보도부. 저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 씨가 잘하신 거예요. 기록이 말해줄 겁니다. 상담실을 나와 저는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어요. 따스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람아, 엄마가 꼭 데려올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연서 씨죠? 저 도현주 PD입니다. 한태호 변호사님한테 연락받았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할까요? 목소리가 직선적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오후 3시 노원역 카페에서 뵙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파리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작은 돌멩이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어요. 이제 그 돌멩이들이 성을 무너뜨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아람 간호사는 정말 증언해 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도현주 PD를 만났습니다. 오후 3시 노원역 2번 출구 앞 카페. 창가 자리에 40대 후반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짧은 머리에 검은색 자켓을 입었습니다. 박연서 씨죠? 여자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맞아요. 도현주입니다. 앉으세요.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도현주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태호 변호사님한테 간단히 들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빼앗겼다고요. 네. 제 남편이랑 시어머니 그리고 내연녀가 짜고 한 거예요. 도현주가 펜을 들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네. 출입 기록, 복도 영상, 통화 녹음, 문자 백업, 등기부 등본, 접속 기록. 다 있어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현주가 하나씩 확인했어요.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방송 가능해요. 조리원 출입관리 허점, 공동인증서 탈취, 계약 결혼 사기. 3가지 다 사회적 이슈죠. 방송이요? 네. 탐사보도로 다루려고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해요. 뭔가요? 간호사 송아람의 증언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송아람 씨를 어떻게 설득하죠? 제가 연락해 볼게요. 일단 조리원 원장부터
인터뷰 요청할 거예요. 그럼 송아람 씨도 압박감 느낄 테니까. 도연주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연서 씨, 이거 알아두세요. 방송 나가면 여론이 들끓을 거예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좋아요. 이틀 안에 연락드릴게요. 카페를 나와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찜질방으로 돌아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이틀 후 2025년 3월 21일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주였어요. 연서 씨, 조리원 원장 인터뷰 완료했어요. 원장이 송아람한테 침묵 강요했대요. 봉투도 받았다고. 봉투요? 네. 시어머니가 원장한테 500만 원 줬대요. 입 막으라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송아람 씨는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원장님이 말하지 말래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출입 기록이랑 복도 영상 보여줬더니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연서 씨도 같이 갈래요? 네,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찜질방 구석에 앉았어요. 손을 떨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5년 3월 21일 조리원 원장 봉투 수수 확인. 500만 원. 송아람 증언 가능성. 적다 보니 숨이 차올랐습니다. 내일이면 송아람의 증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노원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송아람을 만났습니다. 20대 후반 여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람 씨, 안녕하세요. 도연주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송아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송아람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서 씨 죄송해요. 아람 씨 괜찮아요. 그냥 진실만 말해주세요. 송아람이 손을 떨며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저 그날 밤에 원장님한테 지시받았어요. 307호 산모 아기를 검사실로 데려가라고. 그 다음엔요? 도연주가 물었습니다. 검사실에서 시어머니 분이랑 다른 여자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아기를 데려갔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원장님이 조용히 하라고 했거든요. 송아람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장님이 제 계좌로 100만 원을 보냈어요. 수고비라고 하시면서 100만 원이요? 네. 저는 거절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받지 않으면 해고라고 협박했어요. 저 비정규직이거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주가 노트에 메모했어요. 원장님이 봉투 받은 건 봤어요? 네.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 분이 원장실에 오셨어요. 갈색 봉투를 건네는 걸 봤어요. 두툼했어요. 송아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연서 씨, 정말 죄송해요. 저도 살아야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람 씨, 이해해요. 그냥 이제라도 진실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송아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주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람 씨, 이거 녹음해도 될까요? 증언으로 쓰려고요. 네, 괜찮아요. 도연주가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아람이 다시 증언을 반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저는 도연주와 함께 걸었습니다. 연서 씨, 이제 방송 준비 들어갈게요. 일주일 안에 방영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PD님.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죠. 도연주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찜질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연서 씨죠? 저 노원맘 카페 운영자예요. 네, 맞아요. 혹시 해담산후 조리원 다녀오셨어요? 제복을 하나 올라왔는데 연서 씨 사건이랑 관련 있을 것 같아서요. 제보요? 네. 3월 17일 새벽에 조리원에서 유모차 끌고 급히 나가는 중년 여자 봤다는 글이에요. 사진도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 카페 들어가 볼게요. 전화를 끊고 노원맘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제보글이 맨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습니다. 이거 유괴 아니에요? 조리원 출입 관리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첨부돼 있었어요. 흐릿했지만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현관을 나가는 장면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을 읽다 보니 누군가 서민정 이름을 언급했어요. 이 사람 서민정 아니에요? 논현동 피트니스 센터 운영하는 사람. 맞아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근데 임신한 적 없는데 아기 사진 올렸더라고요. 헐, 대박. 이거 완전 사기 아니에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서민정 유튜브 채널을 검색했어요. 채널에 들어가니 최근 업로드된 영상이 보였습니다. 제목은 내 첫 아들이었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서민정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하람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 첫 아들을 소개합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댓글창에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임신한 적 없는데 아기는 어디서 났어요? 조리원에서 훔친 거 아니에요? 경찰 신고했어요. 서민정이 댓글을 보고 당황한 듯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스크린샷이 맘카페에 퍼졌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연서 씨, 여론 봤죠?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방송 당겨서 이틀 후에 내보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세요. 이제 법정에서 마주할 시간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하람아,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서민정을 마주한다면 과연 저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2025년 4월 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312호 법정 재판장 문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섰어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엔 남편 최윤석, 시어머니 황금자, 서민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서민정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도연주 PD가 앉아 있었어요. 옆엔 송아람도 보였습니다. 송아람이 제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남자였어요. 검은 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습니다. 사건 2025 가압 8214 친권 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의 건 원고 박연서, 피고 최윤석, 황금자, 서민정.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원고 측 진술하세요. 한태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박연서는 산후조리원에서 친생자를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인증서를 탈취하고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조리원 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출입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한태호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증거로 출입 기록, 복도 CCTV, 통화 녹음, 문자 백업, 등기부등본, 공동인증서 접속 기록을 제출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피고 측 반론하세요.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40대 후반 남자였어요. 재판장님, 피고 최윤석과 원고 박연서는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원고는 출산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합의했고 아이의 친권은 처음부터 피고 최윤석에게 있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네. 계약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친권은 계약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인했습니다. 자발적이라는 증거는요? 피고 측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태호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위협과 기망에 의해 서명했습니다. 통화 녹음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태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법정에 남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게 포괄이란 뜻이야, 멍청아. 애초에 내 아들이 아니야. 계약이었다고. 넌 그냥 빌려준 거야. 그건 내가 받아. 내 명의로 든 보험이니까. 걱정 마, 잘 썼어.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어요. 피고 최윤석, 이 녹음이 맞습니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농담이라고요?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네.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근저당 설정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원고가 동의했습니다. 동의했다는 증거는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태호가 다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공동인증서 접속 기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원고가 산후조리원에 입소 중이던 3월 16일 오전 11시 40분 논현동 IP에서 접속이 확인됩니다. 이는 피고 서민정의 피트니스 센터 주소입니다. 한태호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피고 서민정, 설명하세요. 서민정이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최윤석 씨가 부탁해서 공동인증서를 대신 사용했습니다. 원고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최윤석 씨가 부부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부부라고 해서 상대방 공동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서민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송아람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송아람이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송아람 씨, 3월 17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송아람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원장님 지시로 307호 산모의 아기를 검사실로 데려갔습니다. 검사실에서 피고 황금자 씨와 서민정 씨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들이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그때 원고 박연서 씨는 어디 있었습니까? 병실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원고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받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어요. 원장이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아십니까? 송아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원장님이 피고 황금자 씨에게 봉투를 받는 걸 봤습니다. 두툼했어요. 5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봉투를 받은 후 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로 100만 원을 보냈어요. 수고비라고 하시면서 판사가 펜을 들어 메모했습니다. 증인, 왜 이제야 진술합니까? 송아람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원장님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기가 엄마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피고 황금자 반론하세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집안은 대대로 피가 중요합니다. 저희 가문은 핏줄로 이어져 왔어요. 그 아이는 저희 핏줄이니까 저희가 키워야 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판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피고 황금자 진정하세요. 법정에서 고함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재판장님,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억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피고 측, 더할 말 있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원고 측은요? 한태호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단지 아이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친권을 침해했고 재산을 탈취했으며 조리원 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범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일은 2주 후로 잡겠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현재 거처가 없습니다. 긴급 친권 회복 명령을 요청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 긴급 친권 회복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피고 최윤석은 즉시 아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세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한태호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연서 씨. 법정을 나서며 저는 복도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벤치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남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민정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도현주가 다가왔습니다. 연서 씨, 축하해요. 이제 아이 만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PD님. 방송 반응 엄청나요. 시청률 15% 넘었어요. 도현주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엄마의 승리.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해요. 박연서 씨 응원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한태호가 다가왔습니다. 연서 씨, 내일 오전 10시에 집행관이랑 같이 아이 데리러 갈 거예요.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찜질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하람이를 만날 수 있다. 손을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람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은 손, 가느다란 숨소리, 따스한 체온. 그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하람아, 엄마가 간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공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기긴 했지만 잃은 것도 많았어요. 결혼, 가족, 신뢰. 모든 게 부서졌습니다. 내일 하람이를 품에 안으면 이 공허가 채워질까요? 그 답은 다음 날 알게 됐습니다. 2025년 4월 3일 오전 10시 한태호 변호사와 함께 집행관 차를 탔어요. 서민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논현동 고층 아파트였어요.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1502 호 앞에 섰습니다. 집행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서민정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누구세요?
서민정 씨, 저는 법원 집행관입니다. 긴급 친권 회복 명령에 따라 아이를 인도받으러 왔습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민정이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이 어디 있습니까? 저 안방에 있어요. 서민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태호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넓었습니다. 소파엔 유모차가 놓여 있었어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옆 요람에 하람이가 누워 있었어요. 작은 손을 오므리고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빨간 팔찌는 사라지고 새 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서아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요람으로 다가가 하람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스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하람이가 눈을 떴습니다. 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하람아, 엄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람이가 작은 손을 뻗어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어요. 서민정이 문가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연서 씨, 제발이요. 저도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서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 씨, 저도 엄마예요. 처음부터요. 서민정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행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인도 확인서에 서명해 주세요. 서민정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을 하고 펜을 놓았어요. 하람아, 잘 지내. 말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하람이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한태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연서 씨, 가요. 네.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민정이 문가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 황금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연서야, 제발 그 애를 내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하람이를 꼭 안았어요. 어머님, 이건 제 아들이에요. 처음부터 제 아들이었어요. 우리 집안 핏줄이야. 내가 뭘 안다고. 시어머니가 손을 뻗었습니다. 집행관이 앞을 막았어요. 황금자 씨, 집행 방해하시면 처벌받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연서야, 이 배은망덕한 년아, 내가 우리 집안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하람이가 제 품에서 눈을 감았어요.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하람이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하람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로비로 나왔어요. 햇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한태호가 물었습니다. 연서 씨, 어디로 갈까요? 한태호 변호사님, 제가 갈 곳이 없어요. 한태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선 임시 거처부터 마련해야죠. 제가 아는 쉼터 있어요. 거기 가시죠. 감사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논현동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일상은 계속됐지만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3층 건물이었어요. 한태호가 벨을 눌렀고 중년 여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태호 씨, 오랜만이에요. 김 선생님, 연서 씨 좀 도와주세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을 배정받았어요.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볕이 들어왔어요. 하람이를 침대에 누이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거리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친권 회복,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반환, 조리원 행정조사. 남편과 시어머니, 서민정은 모두 벌금형을 받았어요. 조리원 원장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태호가 판결문을 건넸습니다. 연서 씨,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새 출발하세요. 한태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도연주를 만났습니다. 연서 씨, 축하해요. 방송 반응 엄청났어요. 조리원 관리 감독 강화 법안도 발의됐대요. 정말요? 네. 연서 씨 덕분이에요. 도연주가 웃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어요. 한 달 후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노원구 작은 원룸이었어요.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하람이 요람을 창가에 놓고 커튼을 걷었어요. 하람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람이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람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너의 이름은 윤하람. 윤연서의 하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자. 하람이가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하람이를 재우고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권선징악의 끝엔 공허도 남습니다. 이긴 건 맞지만 잃은 것도 많았어요. 결혼, 가족, 신뢰. 모든 게 부서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민정의 눈물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한 걸까? 하지만 옆에서 하람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고른 숨소리. 작은 손이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저는 하람이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따스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게 답이다. 공허는 남지만 하람이의 체온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품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하람이 손을 꼭 쥐었어요.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람이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하람이가 깨어 울었어요. 저는 하람이를 안아 올려 젖을 물렸습니다. 작은 입이 움직였어요. 눈을 감고 열심히 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는 하람이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람아, 우리 잘해보자. 하람이가 눈을 떴습니다. 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 힘을 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